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주요 판례 조문, 주요 조문 판례 리마인드 강의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제 올해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텐데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불꽃처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 유지 잘 하시고 그리고 늘 조금씩 발전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GS 3기 때 나름 창작 사례라고 제가 낸 문제인데 왜 웃냐면 다분히 50점짜리가 아니고 25점짜리로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50점짜리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됐었어요. 브리타에 대비해서 이 문제가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브리타에 대비해서 한번 문제를 내봤었습니다. 사실관계도 읽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틈틈이 보시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살짝 올릴게요. 이제 지우고 깨끗이. 자, A회사가 2023년 11월경 성과연봉제 도입, 2024년 1월경 경영난을 이유로 약 1000여 명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A회사 노동조합은 2024년 3월 9일 대의원 B를 비롯한 대의원들의 행동 지침으로, 대의원이시네요, B가. 이게 이제 이분이 주인공이시겠죠? 수시로 집회를 갖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기를 다지고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 규탄,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소인 퇴진 내용 등을 담은 대자보 등을 만들어 현장에 붙일 것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A회사의 노동조합은 A회사 측에 2024년 1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환 배치가 단체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조치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B는 대의원 B 선생님이시죠. 2024년 3월 11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빨리 읽다 보니까 혀가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약 2개월 동안 출근 시간 무렵에 도크 게이트나 문화관, 생산기술관 앞 등에서 12회에 걸쳐 선전 방송을 하였고 2개월 동안 12회네요. 그리고 2024년 4월 7일 생산기술관 현관 출입문 등의 유인물을 1회 게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이 이제 유인물의 내용이 A회사가 명예퇴직을 빙자하여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고 단체 협약을 위반한 전원 배치가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인데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퇴직시켰다. 경영진들은 아침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회유하고 협박하고 탄압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거나 살인을 자행하는 소해인 사장, 그리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 이거 소해인은 이거 빼버립시다. 살인을 자행하는 사장, 그리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장 등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구나. 그 다음 A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좀만 참으세요. A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명예나 취업규칙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허가 없이 사내에서 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하는 행위,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등 행위를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유인물 등을 배포하거나 작업자를 선동 규합하려는 행위를 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A회사는 그래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 6월 3일 B는 어디 갔어요? 사라졌다. 그죠? 저 위에 계셨다. B는 대의원이시잖아요. 그쵸?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를 하였고, 이를 통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하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사주에 징계 처분을 하였다. 원래는 우리가 실제 시험 보실 때 저도 늘 강조하지만 다 알고 계시죠? 문제를 먼저 읽는 겁니다. 사실관계 먼저 보시고 문제 보시면 또 헷갈려요. 문제를 먼저 보시면서 문제에 맞는 쟁점을 사실관계 읽으시면서 빨리빨리 파악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읽는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저는 문제를 나중에 읽었을 뿐이에요. 물음 볼까요? B는
위와 같은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셨네요.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의 주장의 타당성을 판례의 법리에 따라 논하시오.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지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물음에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니까 이 B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요 타당성을 판례 법리에 따라서 논하시면 되고 25점짜리 이제 50점짜리 말고 25점짜리 답안으로 생각했을 때 부당 노동 행위까지 논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죠. 살짝 첨가로 부당 노동이 관련된 것도 뒷부분에 언급해 주면 좋지만 여기서는 주된 쟁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하냐? 판례 법리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냐? 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2문은 됐고요. 문제 요거에 대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답안, 모범 답안이라고 만들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허접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깔끔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괜히 으쓱합니다. 자, 갈게요. 논점의 정리.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무엇인지.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그리고 허가 없이 행한, 허가 없이, 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징계사유잖아요. 근데 허가 없이 행한 B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느냐. 자, 이거를 논점으로 잡았어야죠. 조합활동의 정당성. 우리가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살짝만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갑니다. 요렇게 정당한 조합활동,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랑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당성 판단, 주, 목, 시, 수, 방 이거 이제 다들 쓰실 수 있으니까 일반 법리로 당연히 써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판례에 따르면 돼 있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반 법리, 판례 법리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시기, 수단, 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필근, 조합활동의 이제 개별형의 경위와 태양, 필근, 경태, 필근이와 경태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 정도. 그렇구나. 이제 두 문자를 제가 따드리지는 않을게요. 대부분 다 본인들이 갖고 계신 두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요거 특히 시기, 수단, 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판단하는 요것도 두 문자를 외우셔서 현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요 쟁점을 이렇게 쭉 이제 몰아 들어가는 거죠.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 행위의 정당성. 그런데 요거를 이제 브릿지 형식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좋죠. 기업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죠. 선전방송 하는데 기업시설을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는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의 경우에 그 정당성 어떻게 판단하지? 그리고 특히 취업규칙 등의 A회사 취업규칙에 금지되어 있잖아요. 허가받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논해 주시는 거죠. 유인물 배포 등의 허가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문제이다 라고. 저는 모범 답안 만들 때 핵심만 이렇게 답하는데 실제 답안에다가 판단이 문제라고 점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이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괜히 걱정돼서 말씀드렸어요. 자, 선전방송, 유인물 게시 허가제와 관련해서 문제 소재. A회사 취업규칙에 소위 선전방송, 유인물 게시 허가제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B의 행위가 정당하냐? 판례의 태도 이제 갑니다. 반드시 답안에 현출해야 되는 판례의 태도, 판례 문구죠. 판례는 사업장 내에서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자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허가 없이 선전방송 그리고 유인물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규정을 취업규칙에 둘 수는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배돼서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무효는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다음에 뭘까요? 배포 행위죠.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요 문구를 흐름을 쭉 잘 타고 플로우를 잘 정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구죠.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그렇죠. 내용을 봐야죠. 배포한 시기, 그리고 유인물 배포했으면 그 매수가 뭐냐, 그리고 대상, 누굴 대상으로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문구입니다. 반드시 현출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핵심 판례를 또 쓰셔야 될 게 이거죠. 허위 비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관계에 허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허위 내용이, 그쵸? 악마? 뭐 이렇게 뭐 살인 막 그런 끔찍한 허위 비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봅시다. 문제의 소재, 선전방송, 유인물에 허위 비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우리 판례 태도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복습하시는 거예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에 의해서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인명신 또는 인신명,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인신명, 등이 훼손 또는 실추가 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입니다.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의 다수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그렇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많이 아는 문구 쓰셔야죠.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리고 단결,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일부가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례가 판시했죠. 요거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사안의 적용 갑니다. 피해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응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왜? 구조조정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잖아요. 이러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거니까 좋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B의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 역시 A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 해당함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단체협약 위반해서 전환배치가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비판하는 것이고, 실제 A사가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일부가 허위, 왜곡, 그리고 타인의 인명신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키워드죠.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구나, 이 얘기죠. 그 다음 B는 근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길가에 노동조합 방송 차량을 세우고 옆에 다른 노조원들 몇 명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전방송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B의 선전방송은 근무시간 외에 2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니까 매일매일 방송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유인물 게시는 1회에 불과했다. 그리고 위법한 행동을 야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B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거나 폭력성을 띠게 될 위험성이 보이지 않고, 한편 이로 인해 A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방해되었다거나 근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뚜렷한 증거나 자료도 없구나. 이렇게 답안에다가 없구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안의 포섭에서 사안의 사실관계를, 혀가 꼬부랐어요.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죄송합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판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좋아요. 뭐 이제 결론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안의 해결. 그래서 선전방송 및 유인물,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 행위가 노동자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B의 주장은 어떻다? 타당하다라고 사안 해결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실관계까지 읽다 보니까 다소 길었잖아요. 이 문제가 만에 하나 불이타로 나오게 됐을 때 잘 쓰시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돼서 논점을 잡아서 써야 되면 부당노동행위 쪽으로 연결지어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불꽃처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버티시고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